씨바 C 국어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많이 해주세요. 삐약삐약 동아리 음메음메 송아지 따닥따닥 C반 C 국어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할 작품은 뭐냐면 바로 그 왕방현 아저씨의 천만리 머나먼 길에라는 시조 한 편을 들고 왔습니다. 이 작품은 현재 중학교 3학년 그 지학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조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들을 자세하게 유심히 봐야 되는지 그런 꿀팁 정보를 정리를 해서 제가 깔쌈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학습 포인트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시조의 형식 이해하기인데요. 시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좀 낯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쓰는 그 어휘와 옛날 어휘가 다르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의미 파악도 조금 다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조의 형식을 잘 이해를 하면 그 형식에 맞춰서 우리가 쉽게 그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조의 형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를 보면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기인데 여기서 사회 문화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역사적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쓴 역사적 배경이 뭐가 있냐. 그래서 이 시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학사적으로 문학 자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연습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기인데요. 이 시조는 그냥 쓰여진 시조가 아니에요. 아주 뭉클하고 애절한 그런 사연이 담겨있는 시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연이 담겨있는 역사적인 배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작가가 이 시조의 작품을 썼는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문제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학 자체적으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하나 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역사적으로 결합을 했을 때 사회문화적으로 어떻게 잘 이해를 했는지 그거 두 가지를 시험 문제에서는 꼭 선생님들이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고전시뿐만 아니라 현대시에서도 많이 제일 중요하죠.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 및 태도 파악하기. 이거는 모든 시라고 하는 장르에서는 항상 핵심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포인트에 한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처음으로 넘어가면 시조의 형식. 시조의 형식은 제가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장 6구 45자 내외. 이게 뭔 말이냐? 3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줄이 초장, 처음에 있는 장이다, 줄이다 해서 초장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줄은 중간에 있는 장이다 라고 해서 중장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줄은 맨 끝에 있는 장이다 해가지고 끝 종자를 써서 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 이것을 합쳐서 3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6구라고 하는 것은 3장을 저희가 부분으로 쪼개봤을 때 덩어리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그리고 중장에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종장에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해서 총 6개의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거를 6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45자 내외라고 하는 글자 수인데요. 이 시조는 45자 내외에서 모든 내용들이 다 종결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외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46자인데요? 44자인데요? 45자 아니잖아요. 근데 내외라고 하는 것은 45자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일부분이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언저리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사음보율격이라고 하는데요. 음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의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늘 학교 가는 길에 오늘 학교 가는 길에 할머니를 도와줘서 이거를 도와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학교를 도착을 했어요. 라는 거를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할 때 한 문장을 딱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번의 호흡, 몇 번의 호흡을 이렇게 하고 이제 문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한 번 말할 때 내뱉는 그런 호흡의 덩어리, 그거를 음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조에서는 그 음보 덩어리가 4개로 쪼개지는 이제 리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사음보 율격, 사음보 리듬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시조의 평시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종장 맨 마지막 줄의 첫머리는 항상 3글자로 시작을 한다는 거. 그래서 종장의 첫머리는 항상 3글자로 시작하는 게 이제 시조의 형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역사적인 배경인데 이 시조를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막 눈물, 콧물 다 찔찔 짭니다. 들어보면 그 사연이 아주 서글프거든요. 어떤 사연이냐? 여러분 혹시 단종이라는 임금님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아시나요? 드라마에서 봤어요. 그렇죠.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네. 단종의 역할을 한 사람들도 많은데 네. 단종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그 왕이 돼요. 근데 실제로 기록에 보면 11살 때 왕이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살이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4학년이면 뭐 하고 싶겠어요? 게임하고 싶고 뛰어나가 놀고 싶고 놀이터 가고 싶고 오락실 가고 싶고 하는데 단종은 거기서 막 업무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럼 관심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단종이라는 왕은 어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왕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그 신하들이 그 모든 것들을 처리를 하고 결제하는 사람이 이제 단종이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단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숙부인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 야망이 너무 높은 거야. 너무 많은 거예요, 야망. 그러니까 단종 왕구실도 못하는 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단종을 보위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숙부인 수양대군이 단종 옆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막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재밌어. 나 왕하고 싶어. 그러니까 단종을 쫓아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쫓아냅니다. 폐위를 하고 저기 강원도 영월군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단종이 폐위가 되고 유배를 갈 때 이 시조를 지으신 왕방현 아찌께서 단종하고 같이 유배길을 모시고 가는 거죠. 그리고 단종을 유배지에다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유배길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어린 단종을 걱정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 시조를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시조의 본문을 보면 그런 부분이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챕터에서 세 번째 챕터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시조가 그 본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면 아까 선생님이 시조의 형식을 얘기를 하면서 3장 6구 45자 내외를 얘기를 했죠. 보십시오. 하나, 둘, 세 줄.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에서 3장이고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여기까지 한 호흡, 한 덩어리고요. 그리고 고님 여의욕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두 덩어리가 생기죠. 그리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받기 애놓다. 그래서 3장 6, 9 그리고 이 전체 글자가 44자이기 때문에 45자 내외로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여기 초장부터 한번 보면 천만리 길에
천만리, 천리만리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먼 길이잖아요. 그 먼 길에 간 거예요. 그리고 고운님은 여의없고, 여의없고라는 거는 옛날로 이별하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운님은 이별했다. 그러면 여기서 고운님이라는 건 뭐냐? 문학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자, 고운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까요? 뭐가 곱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예쁘다. 그리고 좀 누가 예뻐? 좀 어린 애들들이 이제 피부도 뽀들뽀들하고 예쁘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님은 어린님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님을 이별을 했대요. 네. 그리고 내 마음을 둘 데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의 마음을 어디다가 하나를 생각을 하면서 막 둘 데가 없는 거야. 막 복잡한 거지 마음이. 그러면서 냇가에 지금 앉았어요. 그래서 냇가에 앉아서 멍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냇가에 앉아서 멍을 때리고 있으니까 그 냇가에서 흐르는 물을 받겠죠, 화자가. 그러니까 이 물도 흘러가는 게 내가 지금 슬퍼하는, 걱정하는 그런 느낌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같아서 이 안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사람의 마음을 그 안이라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같아서 울어 밤길 내놓다. 네, 그래서 울면서 밤길을 지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기 선생님 학교에서 네. 여기서 물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물 좀 알려주세요. 네, 질문을 되게 잘했어요.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화자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자가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걱정이 되고 슬픈 마음인 거야. 왜? 어린이가 이별했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어. 이 어린 애가 어린이미 나하고 이별했으니 잘 있을지 아니면 밥은 잘 먹는지 그런 게 걱정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슬프죠. 그래서 이 냇가에 앉았는데 이 물이 잔잔하게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게 내가 이제 슬프면 이제 눈물이 흐르잖아요. 이 흐르는 속성이 이제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이 물이라는 거는 이 물이라는 하나의 대상이 나의 감정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상황의 속성이.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감정이입에 해당하는 이 물이 학교에서 주관식으로 단답형으로 문제를 쓰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를 객관식으로 이제 고르는 그런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 작품을 설명한 거는 문학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두 가지, 첫 번째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분이 한번 남은 거예요. 뭐냐면 그 역사적인 배경을 대입을 시켜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네, 천만리 머나먼 길에 지금 단종이 유배길에 가는 거를 모시고 있죠. 그래서 천만리 먼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영월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고운님, 어린님, 여기서 어린님이라는 건 바로 단종이겠죠. 단종이 이 당시에 11살 그때쯤이 이제 단종이 나이니까. 그래서 이 단종하고 여의없고 이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종하고 이별을 했으니 그 아직 어린애가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된 애들 딴데 아주 외진 곳에 놔두고 왔으니 얼마나 이 왕방에 앉지는 걱정을 했겠어요. 얘가 잠은 잘 자는지 엄마 아빠 보고 싶어가지고 찔찔 짜지는 않은지 먹을 거 잘 먹는지 그런 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걱정에 내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복잡한 거지. 그래서 내 마음을 둘 데 없어서 유배길에서 돌아오는 길에 냇가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냇가에 앉아서 냇가에 흐르는 저 물을 보니까 물이 흘러가는 게 내가 슬퍼서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슬픈 속성과 물이 흘러가는 게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것도 내가 슬픈 거하고 이제 슬픈 마음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이런 물이라는 그 대상을 이렇게 시에서 쓴 거고요. 그래서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지새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조는 학교 선생님들이 나올 만한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여기에서 대상, 고운님, 단종이면서 어린님을 대상으로 이 시를 썼다는 거. 그리고 이 시에서 이 물에 해당하는 감정이입의 대상에 해당되는 이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여기서는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화자의 정서는 바로 슬픔이겠죠. 그리고 단종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네, 그런 화자의 정서에 대한 이야기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화자의 태도, 어린임을 걱정하는 그런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왕방현 작가님의 천만리 머나먼 길에라고 하는 시조 한 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문학 작품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되죠.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선구독, 후감상도 돼요. 네, 당연하죠. 저희는 선구독 그리고 후감상도 됩니다.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어서 댓글 많이 쳐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면 저희 영상이 쉽게 빨리빨리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제발.